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었던 종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의가 좀 많으셨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혹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것들 이제 대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한번 쓱 이제 이제 피드백을 한번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좀 만들고요. 사실 이제 종목을 분석하는, 그리고 이제 체크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타이밍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종목 선택, 그리고 이거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게 같이 결합된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항상 어려운 부분이죠. 타이밍 부분은. 뭐 항상 제가 저점에 잡는 것도 아니고 고점에서 파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최적의 타이밍 구간을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뭐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좀 이해 바라고요. 최대한 그동안 제가 짚었던 그런 스마트 리포트 종목들은 피드백을 드리려고 제가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주식 배당 2% 공시가 나왔는데요. 덧글을 보다가 이제 거기에 실망하신 분들이 꽤나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에서 한 7%? 저도 이제 사실 조금 더 기대를 했죠. 근데 음, 회사 차원에서 제가 볼 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 지금 주가 수준이 뭐 작년도 배당할 때쯤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그 했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뭐 그룹주 종목이 전부 다 이제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뭐랄까, 주식이 상승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또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여력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많이 실망하신 분들도 좀 엿보였는데, 회사를 믿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바이오 기업이 이 배당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종목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종목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말고도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첫 종목으로 태고 사이언스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이제 요 부분이었던가요? 요 부분에서 아마 분석을 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조금 오르는 타다가, 이렇게 좀 오르는 타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이거 질문 주신 분들 그동안 꽤 많으셨는데, 뭐 사실 뭐 떨어진 이유도 없고, 또 이제 이 기업의 밸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좀 들었어요. 2,300억 현재.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세포 치료제 쪽으로, 특히 화상 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때 이제 구독자분 중에서 간호사분이셨나 의사분이셨나, 이거 이 제품 자기 병원도 쓰는데 굉장히 좋다고 이런 표현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는데 화상 환자 치료에 이제 대부분 쓰인다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 구독자님 중에서 이제 좀 문의 주신 게 부정적인 기사가 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번에 첨생법이 이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 이제 좋은 어떤 기업가치 상승 요인이라고 제가 강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6일 날 기사가 난 거네요. 첨단 바이오 지원은커녕 족쇄로 전락한 첨생법,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으면서 여기 이제 태고 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좀 막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첨단 재생 의료법 이게요. 첨단 재생 바이오법 이게 아직은 시판되지 않은 제품은 조금 빠르게 그리고 이상만 돼도 승인 이제 시판할 수 있게 이런 어떤 우호적인 어떤 제도인데 이미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해요. 예,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제어가 준비를 하는데 제품당 한 평균 한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판매를 허가받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 제품은 오히려 이제 별로 뭐랄까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인 세포치료제 기업인데 10년 넘게 시판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화상세포치료제 이제 홀로덤, 칼로덤 이런 어떤 세계 세포치료제 제품에 대해서 시약처로부터 제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뭐 그렇다는 쪽으로 이제 이 기사가 써져 있는데 사실 좀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좀 행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게 좀 어이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 기업 가치를 훼손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추가적인 지금 시판하고 있지 않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그 대표적인 게 회전근 개파열 동종유래죠. 대량 생산 가능한 이 세포치료제 임상이 지금 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첨생법에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데 한 13조 원 정도 해외 쪽 합쳐서 이 시장 규모가 좀 형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부각되면 기업 가치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 되고 있어요. 예, 임상이 개시됐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사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주가도 뭐 올라온 게 없죠. 예, 오른 게 없고 뭐 코로나 이후로 나서도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 대비해서도 크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위치고 여전히 그때 당시의 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으니까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포트 그때 이제 당시 하나 좀 간단히 체크해 보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로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제조, 판매, 배양 기술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 1제곱센티미터의 피부 조직에서 10,000제곱센티 이상의 피부를 배양할 수 있는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조그만 이 피부 조직으로 엄청 넓게 이렇게 피부를 배양할 수 있는 그 기술. 그래서 이제 화상 세포 치료제로 이제 자가유래입니다. 예, 이걸로 이제 세계 제품이 상용화 돼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 병원이나 의료계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저 스포츠 증가로 이제 회전근 개파열, 예, 어깨 쪽에 이제 이 근육인데요. 예, 요 질환 자체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증적인 치료만 하고 있고 국내는 5천억, 글로벌은 13조 원 수준의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 세계 최초잖아요. 예, 그래서 임상 진행하는 게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 FDA IND 신청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뤄진다면 이게 주가를 또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뭐 현금 자산도 200억 정도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도 1.9%. 그래서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용화된 제품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좀 타 신약 기업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이런 재무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제 생각 그대로 투자 의견, 좋은 의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큐리언트라는 종목인데요. 그 다음 이제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8월 20일 날에 제가 스마트 리포트를 분석을 해드린 종목인데, 뭐 분석해드리고 이제 바로 튀었는데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밀려가지고 거의 뭐 분석해드린 그때 당시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도 제가 계속 드려왔고, 예, 오늘은 이제 뭐 작정하고 제가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 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업은 그 상장 이래로 처음으로 지금 정별로 돌아서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나 그 후기 임상, 예, 이 임상 단계로 들어가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이 주가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최근에 시작이 됐어요. 예, 그때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야, 그 면역 항암제가 시작되면 아마 임팩트가 있을 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결국은 항암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보시면서 역시나 그때 당시 투자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예, 긍정적인 흐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2월 4일 날이에요. 큐리언트 면역 항암제 Q702가 미국 임상 1상 개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업이 사실 후기 임상 두 개나 갖고 있고 지금 면역 항암제도 임상 개시되는데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큰 거예요. 세계 유일의 이 세 가지 이 저해제, 3중 저해제인데요. 와, 이 분석하면서도 야, 이거 나중에 임팩트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임상 들어갔으니까 개시했으니까 승인은 진작에 받았고, 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중간 결과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부터 열리는 거죠. 예, 기대감이. 그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부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밸류상, 예, 주가 위치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8월 달에 제가 분석해드리면서 또 체크해드린 게 파스테르 연구소가 최대 주주면서, 예, 정말 신약 그 개발의 어떤 산실, 예, 이 프랑스 그 연구소잖아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인데, 그리고 이제 이 신약주에 대한 투자를 잘하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예, 오랜 기간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9.8%.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또 잘하는 쿼드 자산 운용이 이 두 개의 기업이 지금 끼고 앉아 있어요. 국민연금까지 시총이 3천억도 안 되는 기업에 국민연금까지 6.7% 끼고 앉아 있어요. 좀 느낌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저는 이제 그때 박셀바이오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이런 게 숨겨진 종목이에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작년 아니구나. 올해 초에 이제 발견했을 때요. 야, 이거 진주다. 예. 근데 정작 투자를 못 했거든요. 놓쳤어요. 예. 나중에 뒤늦게 투자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약 종목들을 분석하다 보면, 야, 이거 시장에서 아직 그렇게 이렇게 모르네? 이런 종목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 매드팩토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오스코텍. 예, 오스코텍 제가 분석해 드릴 때 대비해서 좀 2배 이상 올라왔는데, 항암제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는 제가 표현을 그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큐리언트 같은 이런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숨겨진 정말 진주 같은 종목인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그때 당시의 뷰랑 저는 지금 현재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이제 10월 16일자 리포팅 하나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텔라백이라고 이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이 내성 생긴 그런 이제 결핵 환자에게 쓰는 그런 치료제인데요. 이게 뭐 환자 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로도 지금 임상을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2개 병원에서 70명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 임상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24일 날에 빅파마 얀센과 함께 이 텔레백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요. 최대 1년간 이 상업화 가치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게 기술 수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어찌됐든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후기 임상으로 빅팜과 이런 계약까지 했다는 거는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 그 포인트라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 치료제, 요것도 이제 지금 기술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언제라도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뚜렷한 효능이 확인됐다 해가지고 아직 제대로 된 약이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의 어떤 기술 이전 관심이 높을 걸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지금부터의 주가 동인,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80명 대상으로 미국 이제 임상 1상 지금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간 데이터 확인이 되고 내년 말에는 임상 1상을 완료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소죠. 여기서 이제 또 Q901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항암제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임상 진행 중이고 내년 하반기쯤 임상 1상 진입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후속적인 항암제들도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항암제 부분이 주가에는 굉장히 임팩트가 커요. 결국 시장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면역 항암제를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을 개시했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계속 추적을 하고요. 이 큐리언트의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항암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고 항염증, 면역에서 후기 임상, 아토피 피부염 이상, 그리고 다제내성 혈액 이것도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그리고 지금부터의 주가 동인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존 비전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클라우드 이제 관련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세무 회계 프로그램의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점유율 1위고요. 압도적인. 그래서 그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뭐랄까 눌려 있죠. 근데 이 기업의 성장성은 확실히 뚜렷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왔고, 뭐 특별하게 최근에 수급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은 뭐랄까 부담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낄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용기를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BBIG 그 ETF 지수에 이제 편입되면서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일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자리 크게 부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총 1000억 미만은 뭐 짚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한번 짚었죠. 755억. 이때 당시에도 8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짚어드릴 때도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지난 3분기 실적도.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로 이제 그 성장 스토리를 그려나갈 수 있는 이제 중소형 주 중에 하나다는 그때 분석을 해드렸는데 3분기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3분기 누적 매출 1061억, 누적 영업이익 61억.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41억, 44억으로 창사 이래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GE 같은 이런 대형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하여튼 성장 스토리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뷰를 뭐 여전히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매드팩토인데요. 매드팩토는 정말 거의 텐베거죠. 올해 이제 2월 달에 14,675원. 요때 이제 그때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치고 올라와가지고 좀 뒤늦게 투자했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스마트 리포트에서는 제가 요때 6월 요때쯤 분석을 해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 뒤로 이제 쭉 밀렸다가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내줬고요. 지금 요 정도 위치인데 사실 이 위치에서 영상에서 뭐 이 실현 하시면 되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큰 슈팅을 한번 남겨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 이 기업이 이 모멘텀을 가지는 게 내년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거든요. 이게 뭐 내년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약 후보 물질 그 벡터서팁 요 기술 이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 뭐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 가치를 아마 높일 거예요. 예, 이게 가까울수록 내년 11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니까 이때 가까워질수록 기대 가치를 아마 높이겠죠. 언론에서도 막 JP모건 헬스케어 초청받아서 가는 회사인데 기술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예, 그때가 제가 볼 때는 마무리된 시세가 어느 정도 이번 대시세 장세 속에서 고점이 찍힐 수 있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드팩터는 최근에 리포팅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12월 8일 날 상상인 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팅이네요. 그래서 21년도 글로벌 기술 수출에 근접하는지 지켜보자. 예. 벡터스팁이 이제 뭐냐면요. 그 암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을 그 조절하는 어떤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이제 그 면역 항암제들, 면역 관문 억제제들 있잖아요. 키트루다라든지 뭐 그런 제품과 같이 쓰여 가지고 치료의 어떤 반응률을 높이는 그런 기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데이터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글로벌 어떤 빅팜들도 이 제품하고 이 백서스티브하고 같이 병용하는 것들을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임상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학교에서 발표한 게 다 좋았기 때문에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11월 미국 면역 항암 학회 SITC죠. 거기서 임상 환자 24명 분석한 결과 임상적인 반응률이 85.7%로 이제 굉장히 높게 나왔죠. 특히나 이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어떤 이 병용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요. 객관적 반응률이 이 면역 항암제랑 같이 병용 시에 57%로 개선됐어요. 단독일 때는 19.8%인데, 예,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 쓸 때는 요 정도인데 이렇게 개선됐다는 거예요. 임상 이제 감소한 율이. 그래서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죠. 그래서 아니 학회 발표가 너무나 좋았어요, 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기술 수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 가치가 결국은 이번 1월 내년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장 높은 기대 가치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가 바로 적합한 매도였던 구간대가 아닐까. 그렇게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동안. 예,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도 여러 번 짚었지만 지금부터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 시련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뭐랄까 요때 이제 분석 영상 올려드린 거고요. 그 뒤로 한 2배 이렇게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이익 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하여튼 잘 나와야지 또 이제 성과를 내는 거니까 결국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낸 종목이에요. 여기 부분이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고 하반기 모멘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 모멘텀이 큰 유망 종목으로 큐리언트 그리고 오스코텍, 매드팩토 이렇게 세 종목을 꼽아가지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오스코텍이 이제 굉장히 세게 치고 올렸죠. 매드팩토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보수적으로 이 시련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지금 현 시점, 하반기 시점에서 가장 기대 가치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 이번 역시나 매드팩토랑 마찬가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2회 이상 완료됐고 결과 발표가 임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가 증폭되는 지점이 가장 적절한 매도의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렸고, 이 SYK 억제제 같은 경우는요, 다른 기업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다른 기업의 이 억제제를 1조 3천억 원에 이제 기술 이전, 기술 수출한 어떤 그런 사례가 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이 정도의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리포팅들이 막 쏟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대 가치가 지금 높아지는 이 지점이 안전하게 이익을 실현할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HLB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 구독자님 중에서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HLB 주주분들도 꽤 많으신가 봐요. 수시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시고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기업은 제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유망한 중장기적인 어떤 항암제 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8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코텍이 항암제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전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HLB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뭐 주가 측면에서는 다른 바이오 주식이나 다른 뭐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미진하죠. 박스권 흐름을 그리면서. 근데 이 기업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기업의 제품 레보시라닙이 지금 뭐 중국에서 너무나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해외 판권을 이제 HLB가 다 가져왔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기사도 이제 최근 난 거잖아요. 12월 10일 날 난 건데, 요것도 보면서 야, 이 기업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 수준을 이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응증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기업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암, 뭐 간암, 폐암 뭐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구 치료제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뭐 가격도 낮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리모드 세라님, 이 중국에서 수행되는 연구 임상 결과 간세 포함해서 완전 관해를 포함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수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가는 지금 현재 미진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HLB는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드리지만 그게 이제 부담을 느낄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주력으로 좀 분석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레스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저조할 것이다. 그때 주가가 밀릴 때가 저가 매수에 기회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유를 해가지고 매도 관점을 가진다면 괜찮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클 투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스마트 리포트 분석해드리면서 체크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요. 연말에 당연히 분기 실적 흔들렸으니까. 근데 그 시점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도 사실이죠.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그런 방향이었고, 대중 투자자들은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은 이제 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거나 예상치보다 저조하면 또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럴 때가 아무래도 물량들이 나오거나 투매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낮은 위치로 만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투자는요, 이 어떤 큰 트렌드라든지 흐름, 그리고 실적의 어떤 방향성,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요인이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개선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믿는다면 5G 종목은 사실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종목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대장주 KMW 그리고 스몰셀 쪽에 대표 종목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분석을 스마트 리포트로 짚어드렸죠. 그래서 5G 종목은 저는 그 두 종목 정도를 커버를 하고 투자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나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많고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 좀 부담이에요. 그래서 KMW,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짚어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뭐 신규로 사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긴 좀 부담이고, 이미 제가 어떤 포인트나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행해서 낮은 단계로 또 매수하신 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진단해드리면 막 신규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과거의 스마트 리포트를 제가 만든 것들을 보시고 어떤 시각과 어떤 포인트로 짚어드렸는지를 조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MW, 이노, 와이어리스 역시나 제 어떤 생각, 뷰는 그대로 맞고요. 제가 예상했던 주가의 흐름대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방향의 개선도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좋은 관점으로 좋은 의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마트 리포트 이제 종목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또 이제 이슈가 있거나 혹은 이제 뭐 제 투자 의견이 좀 변경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지속적으로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